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입니다. 예. 제가 필리버스터를 뒤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로 해보고요. 우선 통일교 네. 특검 관련된 부분을 한번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뭐 언론에서는 전격적으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건부 특검을 받았습니다. 조건부입니다. 여야 정치인 예의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을 제안한다. 이런 식의 김병기 예의가 있었고 정청래도 못 받을 거 없다. 갑자기 말을 바꿨어요. 네. 민주당 이 특검 수용 일단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의 진실성을 100% 믿지는 않고요. 아마 이런 형상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언제 한번 밥 먹자라고 안부 인사를 주고받을 때 그래 언제 한번 밥 먹자라고 얘기하고 밥 먹을 장소와 시간은 안 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특검하자고 얘기했을 때 그래 뭐 특검하자라고 해놓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진실성이 있었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래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래서 근데 장소는 언제야 시기는 언제야 라고 막상 얘기가 나오면 나 근데 그때는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내가 다시 연락할게 라는 식으로 결국에는 발뺌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원래 이 통일교 특검 문제는 별도로 사실은 민주연기 특검에서 이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통일교 관련된 문제는 조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수사를 해왔잖아요. 네. 통일교 특검 문제는 애초에 민주당 이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가 주로 제기되면서 네. 특검이 제기된 거란 말이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여야 과리 거 없이 다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서 이게 일종의 물타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여야 다 해야죠. 대한민국이 뭐 깔끔하게 가려면 뭐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거는 맞는 말이고요. 예. 일단 임명할 특검을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3자 추천에는 다 합의를 한 것 같고 수사 대상, 수사 범위, 수사당 규모, 수사 기간 이런 것이 중요한데 여야 정치인 다 하자. 가장 중요한 게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수사 대상에 들어가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범위의 각호 1호부터 무슨 한 15, 16호까지 수사 범위를 나눌 때 이재명에서 연락이 왔다. 이런 진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까지 넣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얼마 전까만 해도 이제 정청래 공개적으로 아예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경찰 수사가 먼저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네. 전격 수용한 배경에 여러 가지 분석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뭐 압력을 넣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왜 수용 의사를 민주당이 전했냐? 일부에서는 친명은 사실은 큰 관계가 없고 네. 친문 진영이 주요 관계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고 뭐 국힘 관계자가 적지 않으니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이거 특검 방치하면 선거 악재가 지방선거 악재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조기에 받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민주당에서 특검 수용 배경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뭐 정무적인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민주당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를 먼저 했겠죠. 예. 일단은 천정궁에 갔냐 안 갔냐가 가장 문제입니다. 천정궁에 갔냐 안 갔냐, 청신빌리지에 가가지고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정청래하고 김병기는 천정궁에 안 갔겠죠. 안 갔으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특검을 하자고 당당히 말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통령이 연락을 해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가 오히려 특검을 수용하는 모습에 대통령실에서 반대하는 모습을 취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내로남불 사태, 조국 사태까지 범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특검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목표는 뭐냐? 제가 골몰이 생각해봤을 때 민주당의 목표는 나경원 의원을 잡는 게 목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지난번 그 언론에서 특검에서 그 관련된 인사 중에 나경원 의원이라고 한 언론사가 헤드에 제목을 달았는데 나경원 의원실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했어요. 바로 특검에 확인을 하고 나경원 의원실의 그 최모 보좌관분이 바로 본인
본인 SNS에 글을 쓰면서 확인을 했더니 다 사실무근이다. 이 언론사도 그 기사를 내렸고 따랐었던 몇 개 언론사 기사를 다 내렸다. 이거 없는 얘기다라고 딱 밝혔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여기에 꼬랑지를 계속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꼬랑지를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오보를 필두로 해서 나경원 의원 잡으려고 지금 특검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지금 정동영 얘기도 나왔는데 이정현 7호님이 정동영이 천정궁에 많이 갔답니다. 일단 천정궁에 갔다는 건 사실은 정동영 확인은 됐죠? 네,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뭐 네. 정동영, 이종석 뭐 다 통일교가 접근했다는 게 이미 사실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은 아마 특검이 되면 주요 수사 대상자로 정동영, 이종석 다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자, 그 부분 좀 추가적으로 진행돼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망신을 당한 꼴이 됐어요. 네.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해도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정도로 아주 강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여러 가지로 뭐 장단점을 따져보겠다. 이런 모드가 아니라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말을 180도 바꾸는 상황이 왔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일부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명청대전에 한동안 진행하다가 당내 장악력이나 당원 영향력 이런 것이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정청래가 말을 바꾸는 거는 염치가 없고 창피함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호떡 뒤집듯이 바꾸죠. 내란 전담 재판부 법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정말 제가 황당한 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어제가 본회의인데 예.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법안을 봤는데 정청래가 회의장에 낸 법안은 그 법하고 또 다른 법이에요. 갑자기 또 그 판사 임명에 대해서도 말을 그날 당일날 본회의장에 제출을 한 아주 그 염치가 없는 정치인인데 정치인들이 본인의 풍선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쪼그라들면 본인의 힘으로 이걸 불어가지고 풍선을 늘려야 되는데 내 풍선 늘릴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의 풍선도 다 쪼그라들게 톡톡톡 터트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래 뭐야 정치인 딱 가보자 라고 한 거고 그 와중에는 다른 사람 풍선 중에 누구의 풍선이냐 이재명의 풍선도 터트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윤영호 본부장이 말한 16명의 민주당 관련 인사들 중에서 4명이 현직 장관급 인사라고 했습니다. 전재수가 먼저 튀어나왔죠. 예. 그런 다음에 나온 발언 중에 이재명 측에서 연락이 왔다라고까지 발언이 나왔죠. 근데도 정청래가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내부에 대해서 난 아직 당대표야. 내 풍선 쪼그라들었지만 너네 풍선도 다 쪼그라들게 할 거야. 라는 그러한 술수로 지금 호떡 뒤집듯이 말을 뒤집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여론조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페넨 여론조사 당시에 이 통일교 특검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던 게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시민 대상으로 809명이죠. 800명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69.1, 반대가 21.6이었습니다. 잘 모르겠다가 9.3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문제가 찬성을 했고 저희가 의뢰한 조사에서도 당연히 이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높게 이 특검을 찬성을 했는데 여기에 여권 지지층, 그러니까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특검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왔었거든요. 네. 결국은 이 특검 수용 배경에도 이 여론의 압박 네. 이게 상당히 컸다는 것이 여러 의견 중에 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조사 이후에 갤럽 조사까지 좀 추가되면서 네. 실제로 마치 압도적으로 국민이 실제 특검이 높다는 게 확인된 결과가 반영된 게 아니라 이런 분석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펜앤마이크 조사가 서울에만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국으로 나눠줬다면 뭐 호남, 영남 나누고 등등 해가지고 희석될 수가 있는데 네. 서울을 지표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명확한 지표가 2025년 대선, 얼마 전 대선이 있고요. 예. 그 직전에 2024년 총선이 있어요.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서울로만 보기에는 폭망했죠. 폭망.
패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가 지금 통일교 게이트 특검 실시 찬반을 보면 뒤집혀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들도 저기에 대해서 통일교의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 갤럽 조사도 그렇고 페네마이크 조사도 그렇고 저 시기는 이재명이 연락이 왔다. 라는 그 발언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딸들이 아차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개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의견을 내던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밝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의 그 영속성을 위해서만 여론조사를 의견을 다시 낼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쨌든 저러한 지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조국 사태 또 내로남불 글로 불이 번져서 내는 지방선거에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일단은 수용한다는 죄수처만 지금 취한 거예요. 그래 밥 한 번 언제 먹자라고 그 정도만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특검 문제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한두 가지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 특검과 관련한 기본적인 큰 얼개는 다 합의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동으로 법안 내는 문제까지 합의를 해서 이제 법안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자, 법안 발의와 별개로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특검을 조건부 제한적인 조건을 달았지만 어쨌든 특검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향후에 어떤 부분이 좀 쟁점이 주로 됩니까? 일단은 추천하는 특검을 누가 추첨할 것이냐. 제3자 추첨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예.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추천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동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민주당이 이중성을 지정 안 할 수가 없는 게 민주당은 지금 법원 행정처를 없애려고 당론을 정해놨거든요. 네. 근데 법원 행정처 없앤다고 해놓고 법원 행정처로부터 특검을 추천받겠다라고 하면 이 시기가 맞물리면 결국 특검 추천은 못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수사 기간, 수사단 규모, 또 수사 대상이 제일 중요한데 이 법 안에 지금 3대 특검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특검, 통일교 특검법에도 이재명의 이름을 집어넣고 전재수의 이름을 집어넣고 정동영의 이름을 집어넣고 이 관련자들의 이름이 명명백백히 들어갈 것이냐. 이게 쟁점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쟁점은 특검이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인지 수사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렇게 조율을 하다 보면 조율이 안 될 거예요. 민주당이 도망갈 겁니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안건을 좀 내는 게 민주당 특검도 만들고 국민의힘 특검도 만들어서 민주당 너네가 특검이 만든 거 우리 국민의힘 조사해. 대신 우리가 국민의힘이 만든 특검은 민주당 조사할게. 이런 쌍특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특검이 돼서 그 중간에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적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조사를 해. 그래서 우리 명명백백히 어느 당이 더 국민들을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깔끔한 당인지 얘기해보자. 라고 좀 대차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장동혁 대표는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어가지고 이러한 안건이 보고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필리버스터가 너무 힘들어서 아마 2박 3일 좀 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러한 그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말 나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치킨 게임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네. 치킨 게임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 적당하게 뭐 특검 자체만 되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확실히 원칙을 가지고 추천 방식이나 규모, 대상을 뚜렷하게 하지 않고 가면 이게 실제로 결과적으로 물타기가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 뚜렷하게 국민의힘 또는 개혁 신당 그 합의한 내용의 원칙을 잘 준해서 특검과 관련된 세부적인 좀 방안을 짜고 추진해야 되겠군요. 네. 예. 자, 그 문제 좀 먼저 살펴봤고요. 자, 방금 얘기했던 장동혁 대표, 지금 아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어떤 분도 장 대표가 헬스게졌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저도 아침에 보니까 장동혁 대표 어제의 모습과 오늘 모습이 좀 다르더군요. 확실히 22시간 지금 가까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저렇게 물로 의지해서 하게 되면 얼굴 헬스가게 돼 있죠. 짧은 시간에 뭐 사실은 걷는 것도 한 몇 시간 걸으면 힘든데 22시간을 서서 본인이 직접 어떤 특정한 이슈와 현안과 또 필요한 얘기를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좀 해내네요. 자, 그 장면 한번 볼 텐데요. 자, 세부적으로 몇 가지 이런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야당 대표로 첫 주자로 최초로 나서는 상황인데 이 어제 11시 40분에 시작된 필리버스터의 초반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을 끌어왔어요. 네. 노무현 정신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맹폭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나요? 일단은 장동혁 대표는 사실 정치계에 들어오기 전에 예. 민주당에서도 러브콜이 간 사람이고요. 예. 국민의힘에서도 러브콜이 간 사람입니다.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당을 선택한 사람이고 그러한 뭐 정치계에 들어오기 전에 행보를 보면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그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길은 옳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네 노무현 정신 모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은 굉장히 지금 현재도 필리버스트가 진행 중인데 매우 존경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당대표 되고 나서 전국을 2바퀴를 돌았습니다. 예. 전국 뭐 강원도 오고 뭐 영남 갔다 호남 갔다 서울 갔다가 2바퀴 돌고 하면서 또 지금 3대 특검으로 인해서 동료 의원들이 특검에서 수사 받을 때 밖에서 밤새 기다렸어요. 밤샘 수사에 대해서. 새벽 4시건 5시까지 밤새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지금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지금 의원들이 다 힘들어하니까 그럼 내가 혼자 하겠다. 내가 혼자 24시간을 채우겠다.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아니 필리버스터 그거 3-4시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니까 힘들다. 그리고 연말이니까 지역 행사 다녀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24시간 채우겠다라고 해서 지금 솔선수범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던지는 메시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반대하는 메시지가 크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국민의힘 내부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더 큰 것 같아요. 행동으로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그 까방권을 획득을 한 거죠. 장동혁을 이제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까임 방지권을 획득한 거예요. 지금 이 필리버스터와 그간에 해왔던 행동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또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제 함부로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못하는 장동혁 체제가 좀 더 공고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기세 그대로 가서 지방선거까지 승리할 거라 보여지고요. 지금 보여준 게 24시간을 서서 예. 24시간을 서서 발언했잖아요. 네. 지방선거 되면 전국을 한 7바퀴 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저 체력으로 돌아다니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런 정도의 체력이면 네. 자,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이 국회 단상에 올라올 때 들고 있던 책을 한번 좀 볼까요? 그 사진 있으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앞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헌법학 책이 있고요. 손에 조금 가린 책이 있는데 뭔 책인지는 알 것 같지만 또 보이는 책만 소개할게요. 자, 자유헌정론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론이 있습니다. 자유론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자유헌정론은 프리드리 하이에크의 책이고요. 헌법학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여기에 이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민주주의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졌나 스티븐 레비츠키의 그런 저서들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헌법학 책을 들고 오고 자유론, 자유헌정론, 민주주의 이 책을 들고 온 이유 어디에 좀 초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아주 꼬집는 책들이 딱 저 책입니다. 예. 지금 어제 올라온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또 유튜브 환경에 입틀막을 하고 있는 그러한 법인데 또 민주당 얼마 전에 한 정책이 뭡니까? 부동산 거래 자체를 금지시켰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때가 후술할 말 중에 하나가 해외 주식 투자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시장, 경제, 자유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거래를 하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거를 금지시키겠다. 거의 뭐 북한이나 중국식 경제주의로 가겠다는 게 민주당의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단순히 내란 전담 재판부 사법부 장악만을 반대하기 위한 토론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민주당의 전반적인 횡포에 대해서 꼬집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나 그와 관련된 책을 갖고 온 것이고요. 저 책의 정신에 입각해서 미국의 경제가 발전되고 미국이 지금 전 세계의 패권을 한 300년 정도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 이제 역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꼬집고자 저러한 책을 갖고 가서 저 중요 부분에 대해서 또 낭독도 하고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장동혁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가지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그 문제 조금 본질적인 문제 한번 좀 다뤄보죠.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수정된 뭐가 수정됐느냐? 위헌 요소들을 많이 제거했다. 뭐 이런 식의 수정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다 하면서 위헌 요소가 없기 때문에 뭐 이 법안은 이제 우리 뜻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사법부의 인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법원장 인사권이 사실은 핵심이죠. 사실은 여전히 이제 그런 지금 내놓는 법안에도 그걸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위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좀 어쨌든 일방적으로 제출한 저 법안 지금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그 합헌이냐 위헌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 법은 합헌 아니면 위헌입니다. 0 아니면 1이에요. 그럼 중간에 0.000 이건 뭐냐? 이거는 0도 이건 0.000 몇인 이것도 0이 아닌 거죠. 위헌 요소를 최소화하는 거는 안 됩니다. 위헌 요소가 아예 없어져야지 그래야지 0이 돼야지 합헌이 되는 건데 민주당은 기존에 막 10 무슨 뭐 100 이러다가 줄여서 이제는 한 0.7 정도 돼. 그래서 이거는 합헌에 가깝지 않나? 아닙니다. 0.7 돼도 위헌이고요. 저 요소를 빼더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재판부에 의해서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면 복권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사면 복권권인데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것도 행사 못하도록 되어 있고 희한한 거는 단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헌법을 완전 역행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가 뺏어오는 것처럼 만들어놨고요. 또 재판을 할 때 구속기간을 현행법은 6개월인데 그게 헌법이 보장하는 12조의 인신 그 구속을 못하는 12조에 의해서 과잉금지 원칙에 의해서 6개월 정도로 설정해 놓은 건데 이거를 1년으로 늘려놓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뭐 이러한 기타 등등을 봤을 때 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판사 회의에 맡기겠다. 요것도 지금 다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담재판부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대법원장이 뭐 조세전담, 뭐 행정전담, 뭐 특허전담을 할 수 있도록 법원 조직법에 되어 있고요.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면 뭐 판사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인 거지 임명 자체를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아닌 사람이 하는 구조는 이거는 좀 반헌법적인 그러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재판 진행되면 위헌법률 재판 신청이 들어가서 거기서 논의가 될 것 같다 보여집니다. 예, 위헌법률 재판 신청이 될 거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사법부가 좀 움직였어요. 서울 고법에서 어제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한 게 알려졌는데 대법원이 내놓은 지난번에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이 설치 예규 후속 절차를 이어가는 것으로 좀 어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 서울고법의 조치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네, 이거는 대법원에서 그나마 민주당이 너무나 저렇게 난리치고 아주 그냥 위헌적인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대법원에서 머리를 골매서 그 방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 조직법에 보면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앙지법의 교통사고 전담 재판부, 선거사범 전담 재판부, 무슨 사기 배임 횡령 전담 재판부 다 나눠져 있는 거고요. 행정 조세 특허도 다 되어 있고 이거를 누가 결정하냐? 대법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예규로 인해서 그래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난리치니까 합법적인 부분에서 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예규를 만들고 대신 내란 전담이 아니다. 내란만 딱 콕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 중대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여기에는 판사회의가 지금 뭘 논의하냐? 그럼 여기에 어떤 것까지 들어갈 수가 있냐가 지금 논의하는 거예요. 내란 외환을 또 넣겠지만 국가보안법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요. 혹은 뭐 선거사범 중에 뭐 중대한 선거도 넣을 수 있고요. 또 혹은 뭐 테러에 대한 범죄나 또 뭐 국민적 그 참사에 관한 범죄까지 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판사회의가 돌아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지금 사법부에서 그나마 지금 좀 조율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만약에 장동혁 대표님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민주당이 정청래가 냈던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이 회의도 다 의미 없는 회의가 지금 되는 것이 너무나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이정현 최로님 후원 고맙습니다. 자, 조금 이따 아마
11시 한 30분 또는 40분경이 되면 정동혁 대표 필리버스터 그 시점까지 하겠다고 알린 걸로 전해드렸어요. 24시간을 최소한다. 그 시간에 또 민주당이 저걸 종결을 하려고 공표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면 지금으로부터 약 2시간이 너무 남았네요. 그러니까 22시간은 일단 필리버스터를 더 했네요. 내란 전담 재편부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맞서는 장면 좀 살펴봤고요.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